안녕하세요. 플라잉G 제네킴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제가 출고한 지 100일이 조금 더 된 BMW 5302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인데요. 제가 이 차를 출고한 이유는 일단 K9 차량이 이제 구형이 되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리미트가 없다든지 야간에 선택적 조사를 해주는 IFS, 매트리스 빔 이런 게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옵션들을 충족해주면서 또 혼자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이오닉 5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친구를 타보니까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타다 보면 기름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주유를 하면 되니까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무슨 문제겠어 라고 하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한 30% 전기가 한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언제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그러면 우리 집의 충전소는 비어 있을까? 이런 문제들. 고유가 시대에 고연비를 자랑하는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찾다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럼 왜 굳이 같은 금액에 G80E도 있고 E300E도 있는데 5302를 샀냐면, G80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5의 그런 문제점들을 얘가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E300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가 너무 2단으로 각져 있어서 넣고 빼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를 한 5대 정도를 탔었는데, 그 W213 이 클래스를 5대 정도 탔었는데 걔네들의 인테리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하나로 연결된 그 인테리어가 조금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5302로 그럼 얘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에는 크게 3가지 장점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 풍부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컨트롤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은 배터리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110km 왕복, 그러니까 편도 55km를 주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55km는 배터리 컨트롤로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목표값으로 유지됩니다 하면서 목표 80% 이렇게 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80%가 될 때까지 그 20%의 에너지는 먼저 사용을 하고, 그 80%에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하이브리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내연기관이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전기 배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마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남은 배터리를 0%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구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일렉트릭 모드를 사용한 것처럼 계속해서 크게 높은 경사나 제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퇴근길인데 차량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 정보를 봐야겠네요. 주행 정보를 보면 제가 충전을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끝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타고, 이제 지금 퇴근할 때 다시 타고 있는데요. 네, 정보를 보시면 충전 후에 현재 37.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벤츠에는 없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 덕분에 좀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트렁크입니다. 트렁크에 어떤 부분이 좋냐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각이 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BM은 그걸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경사를 만들어서 벤츠 2300E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경사를 만들지 않고 조금 높이는 높아지지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후진을 할 때 사이드미러가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뒤 휀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면이 보이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진을 넣어서 주차를 할 때, 심지어 그 옵션이 없다는 마세라티도 이 사이드미러가 내려가고 후진을 넣으면 음악 소리가 줄어드는데, 이 차는 음악 소리도 줄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기능상의 문제이고요. 또 세 번째 단점으로는 문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ACC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 세차를 하다 보면 공조기를 닦다 보면 공조기도 누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버튼에 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ACC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 세 개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주행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G80하고 같은 크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그랜저랑 G80이랑 크기가 같은데 뒷좌석 공간은 그랜저가 훨씬 넓습니다. 이 차도 딱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크기는 G80과 비슷한데 뒷좌석 공간은 5 시리즈가 훨씬 협소합니다. 그래서 성인 4명이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530e 같은 경우에는 530i와는 다르게 M팩을 선택을 하더라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되게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BMW 특유의 통통거림과 코너링에서 잡아주는 그런 감성은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왜 530e에는 M팩을 선택을 해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을 넣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합산 출력이 300마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30i보다 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로백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0.2초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도 5초 후반대는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밟으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보다는 그래도 좀 연비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더 편하게 만들어야 운전하는 스트레스가 좀 덜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 서스펜션을 넣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른 아우디나 벤츠를 타다가 이 차를 타더라도 이게 노말 서스펜션이지만 그렇게 물렁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들어가는데 또 엑셀을 떼도 회생제동이 들어가죠. 이 차는 이질감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얘가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담 조금만 더 보태면 정말 7 시리즈만큼 편안하고 쿠션감이 있습니다. 머리 조절이 안 되는 건 단점이지만 대신에 어깨 부분 조절이 되면서 좀 더 나의 체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찾아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핸들이 조금 두툼하긴 합니다. 그런데 타다 보면 좀 적응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완속 충전기로 하면은 5시간 이내에 0%에서 100%까지 차게 되고요. EV 라인을 사용을 하더라도 6시간, 7시간 이내에는 완충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 차 충전을 못했다 하면은 얘의 공인 연비가 17km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향후에 사실 차주분들께서는 충전을 안 하고 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정말 완벽한 수준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제가 벤츠의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이 C43AMG고 그 이전에는 E클래스, CLS, S클래스 등등 많은 벤츠 차량들을 보유를 해봤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S6를 보유를 했다가 판매를 하였는데 그 독3사 브랜드를 비교를 했을 때 반자율 주행 수준 그리고 차선을 중앙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BMW가 가장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을 추종을 하는 게 아니라 선 안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B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중앙을 추종한다고 생각이 될 만큼 중앙을 잘 추종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ACC가 어댑티브 크루즈가 악셀레이팅과 브레이크가 정말 부드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온 S클래스야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악셀링이나 브레이킹까지도 정말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딱히 운전자에게 또 탑승객에게 급가속이나 급정거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장거리를 많이 가고 또 기름값을 세이브하면서 530i 대비 더 많은 가격을 주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차를 구매하시면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기차 타기에는 충전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좀 겁나
근데 내연기관만 타자고 하니 시대에 약간은 뒤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구매해도 실망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트렁크 사이즈는 꼭 보고 구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의 시대를 앞서서 좀 더 미리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차를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100일 동안 타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BMW 530e 차량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